이 영상은 하루 이틀 피곤한 분들보다 요즘 계속 이렇다라고 느끼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몸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운이 반쯤 빠져 있는 느낌. 특별히 아픈 곳은 없고 병원에서 검사해도 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오늘은 그 말에 바로 동의하지 않고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느껴질 뿐, 사실은 오랫동안 아주 조용하게 쌓여온 결과입니다. 몸은 매일 에너지를 만들고 쓰고 그만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우리는 크게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회복 속도보다 소모 속도가 조금씩 앞서기 시작하면 몸은 경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경고가 바로 이유 없이 느껴지는 피로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조금 힘들고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래도 일상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피로는 점점 일상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버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집중력이 쉽게 무너집니다. 이쯤 되면 쉬어도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피로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피로는 회복이 부족하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래도 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쉼이 정말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쉼인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쉬고 누워서 휴대폰을 보면서 쉬지만 그 시간에도 몸속에서는 면역이 일하고 신경이 깨어있고 회복은 뒤로 밀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로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아침 피로입니다. 눈을 떴을 때부터 몸이 무겁고 하루가 벌써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낮 피로입니다. 오전은 그럭저럭 버티지만 점심 이후 급격히 힘이 빠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회복 불능 상태입니다. 밤에 자도 개운하지 않고 쉬어도 다시 힘이 차지 않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피로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의 구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으로만 넘깁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원인은 아닙니다. 같은 나이여도 피로의 깊이는 다릅니다. 이 차이는 생활의 리듬에서 만들어집니다. 언제 자고 어떻게 먹고 얼마나 회복할 시간을 주느냐. 이 모든 것이 피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무엇을 하면 덜 피곤해질까 보다 왜 지금 이렇게 피곤해졌는가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해 없이 시작하는 관리는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나는 언제 가장 피곤한가? 아침인지 오후인지 아니면 하루 종일인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미 관리를 시작했다고 느낍니다. 이유 없는 피로는 없습니다. 다만 이유를 아직 모를 뿐입니다. 그 피로가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바로 아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을 자도 어떤 사람은 비교적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체력 차이도 아니고 의지의 차이도 아닙니다. 아침부터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천천히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바로 움직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조금만 덜하는 말이 먼저 나오나요? 이 반응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밤사이 몸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아침부터 피곤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잠은 잤지만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자는 동안 몸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회복하는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잠이 자주 끊기거나 잠들기 전까지 머리가 바쁘면
몸은 회복 모드로 깊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낮의 연장선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몸은 아직 어제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아침 혈액 상태입니다. 밤사이 우리는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면서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혈액은 자연스럽게 농도가 짙어져 있습니다. 이때 몸이 원하는 건 강한 각성이 아니라 부드러운 순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습니다. 그러면 혈액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속도를 강요받습니다. 각성은 빨리 되지만 피로는 더 깊어집니다. 아침부터 피곤한 사람일수록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아침을 시작하는 속도입니다. 개운한 사람들은 아침을 갑자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눈을 뜬 뒤 잠깐 숨을 고르고 몸 상태를 느끼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아침부터 피곤한 사람들은 알람 소리에 놀라듯 일어나 바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루가 시작돼 버리는 겁니다. 이때 면역과 신경은 곧바로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아침에 받는 첫 신호입니다. 몸은 아침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판단합니다. 아침이 늘 급하고 숨 돌릴 틈이 없으면 몸은 오늘도 버텨야 하는 날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회복보다 방어가 먼저 작동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아침 피로는 고착됩니다. 여기까지가 아침부터 피곤한 사람들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피로는 아침의 문제가 아니라 밤과 아침 사이의 문제입니다. 언제 잠들었는지, 어떻게 잠들었는지, 잠들기 전 무엇을 했는지, 이 모든 것이 아침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1시간은 아침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뇌와 몸이 얼마나 긴장을 풀었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은 전혀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아침에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침부터 빨리 서둘러 늦겠다는 말이 많을수록 몸은 회복보다 긴장을 먼저 선택합니다. 이런 생활 속도가 아침 피로를 만성화시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아침 피로는 몸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침 피로는 회복의 구조가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실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피곤한 상태를 바꾸기 위해 대단한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움직이기보다 30초만 숨을 고르기. 일어나자마자 커피보다 물 한 컵으로 몸에 아침 신호 주기. 아침에 오늘 컨디션을 말로 표현해보기. 오늘은 무겁다. 오늘은 괜찮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아침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침부터 피곤한 사람에게 공통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공통된 구조가 있을 뿐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면 아침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피로가 왜 하루 종일 이어지는지, 분명히 쉬고 있는데도 왜 회복되지 않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래도 쉬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오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쉬는 것과 회복되는 것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몸이 멈춰 있다고 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은 조건이 맞아야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 조건이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장면부터 떠올려 볼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몸은 분명히 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뇌는 화면을 따라가고 신경은 계속 자극을 받고 면역은 낮 동안의 일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는 휴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소모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몸은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고 있는데도 피로가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갈 시간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한 상태에서 갑자기 쉬려고 하면 몸은 바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마치 빠르게 달리던 차가 바로 멈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회복에는 완만한 전환 구간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이 없으면 몸은 계속 일하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회복을 방해하는 습관이 쉬는 시간에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쉬는 동안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걱정을 하고 다음 일을 떠올리면 몸은 계속 긴장합니다. 이때 면역은 회복이 아니라 방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감기처럼 큰 병은 없는데 늘 잔잔한 피로가 깔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에너지 회복보다 에너지 차단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몸이 너무 지쳤을 때는 에너지를 만들기보다 아끼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러면 활동량은 줄어드는데 기운은 더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몸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낮에는 버티고 저녁에는 무너지고 밤에는 깊이 쉬지 못하고 아침에는 다시 피곤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피로는 고착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첫 단계는 더 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짚겠습니다. 회복은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몸은 환경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 환경이 계속 자극적이면 몸은 계속 긴장합니다. 이제 실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쉬는 시간의 질입니다. 쉬는 시간에도 뇌를 쉬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쓰게 할 것인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 1시간은 회복을 위한 준비 시간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 자극을 줄이고 생각을 정리하고 속도를 낮추면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회복을 방해하는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쉬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도 되나? 이 생각 자체가 몸을 긴장시킵니다. 회복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회복은 다음 하루를 위한 준비입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쉬고 있는데 회복되지 않는다면 몸은 아직 쉬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회복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쉬어도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면역과 피로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역은 아플 때만 신경 쓰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 면역은 아플 때만 일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면역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매 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역의 부담이 커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쉽게 피곤해집니다. 오늘은 면역이 어떻게 피로로 바뀌는지 그 과정을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흔한 상황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유독 감기에 잘 걸리고 한 번 아프면 회복이 느리고 병은 크지 않은데 몸은 늘 축 처져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야 합니다. 면역이 약해진 게 아니라 면역이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면역은 원래 문제가 생겼을 때만 집중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활 리듬이 깨지고 회복이 부족하면 면역은 쉴 틈 없이 작은 문제까지 전부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면역은 비상근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비상근무 상태가 바로 피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겠습니다. 면역이 일을 많이 할수록 몸은 조용히 피곤해집니다. 아프지 않은데 피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면역과 피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면역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시스템입니다. 염증을 조절하고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외부 자극에 대응하는데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가 계속 소모되면 몸은 다른 곳에 쓸 여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회복이 느려지고 항상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특히 문제는 면역이 밤에도 제대로 쉬지 못할 때입니다. 원래 밤은 면역이 낮 동안의 일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잠이 얕고 자주 깨고 수면 리듬이 깨지면 면역은 밤에도 계속 깨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몸은 이미 에너지가 빠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침부터 피곤한 상태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면역 부담이 커질수록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합니다. 활동을 줄이고 움직이기 싫어지고 가만히 있고 싶어집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기운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에너지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면역에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피로는 면역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이제 실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면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면역을 더 올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면역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보다 잠의 깊이를 점검하고 쉬는 시간에 자극을 줄이고 생활 속도를 조금 낮추는 것. 이것만으로도 면역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주 아픈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이미 오랫동안 버텨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면역은 조용히 일할 때 몸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면역이 너무 바빠지면 그 피로는 우리가 대신 느끼게 됩니다. 이유 없는 피로 뒤에는 조용히 일하고 있는 면역이 있습니다. 이제 피로가 어떤 순서로 신호를 보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그냥 전체적으로 힘들어요. 하지만 몸은 그렇게 막연하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피로는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몸에 나타납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면 지금 내 몸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피로의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몸보다 감각이 먼저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함이 줄어들고 하루를 생각하면 조금 부담이 느껴집니다. 몸은 아직 움직일 수 있지만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건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회복 속도가 소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조용한 알림입니다. 2단계에서는 잠을 조금 더 자거나 하루 이틀 쉬면 컨디션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무시됩니다. 다음 단계는 기능 피로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몸의 기능들이 하나씩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게 소화입니다. 예전에는 잘 먹던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식사 후 더 피곤해집니다. 이건 위장이 나빠진 게 아니라 회복 여력이 줄어들면서 소화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흔한 신호는 수면 변화입니다. 잠은 드는데 깊이 자지 못하고 자주 깨거나 꿈이 많아집니다. 이 단계부터는 쉬어도 회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분명해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면역 피로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잔병 치레가 늘어나고 한번 아프면 회복이 느려집니다. 병은 크지 않은데 몸이 계속 축 처져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비로소 문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피로는 상당히 누적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근육과 체력 신호입니다.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칩니다. 근력이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라 몸이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2단계에서는 활동량이 줄어들수록 피로가 더 깊어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정서적 피로입니다. 2단계에서는 짜증이 늘고 의욕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지칩니다. 이건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이 더 이상 버틸 여유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피로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꼭 짚고 가겠습니다. 피로는 2단계들을 순서대로 지나갑니다. 중간 단계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알아차리면 회복은 훨씬 쉬워집니다. 피로는 갑자기 심해지는 게 아니라 신호를 무시한 시간이 쌓인 결과입니다. 몸은 참다가 마지막에 피로로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피로가 어떻게 생기고 왜 아침부터 피곤해지고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이유, 면역과 피로의 관계, 그리고 몸이 보내는 단계별 신호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로 모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기준을 알고 시작하는 회복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처럼만 돌아가면 좋겠다. 하지만 몸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보다 어디서부터 회복을 시작해야 하느냐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회복의 첫 번째 기준은 피로를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로는 적이 아닙니다. 피로는 지금 몸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없애려고만 하면 회복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의 두 번째 기준은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몸은 빨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몸에 필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라 안정적인 리듬입니다. 회복의 세 번째 기준은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부터 하려고 하고 영양부터 챙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복의 순서는 수면, 리듬, 활동, 보강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오히려 피로가 깊어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복의 시작점은 아침이 아니라 밤입니다. 밤에 몸이 쉬지 못하면 아침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잠의 길이가 아니라 잠의 질입니다. 깊이 쉬지 못하는 잠은 몸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시작점은 하루의 속도입니다. 하루를 너무 촘촘하게 살면 몸은 회복할 틈을 잃습니다. 중간중간 숨 돌릴 구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점은 자기 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나이에 어쩔 수 없지라는 말은 몸을 가장 빨리 지치게 합니다. 몸은 포기보다 관리에 반응합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회복은 의욕이 아니라 환경의 결과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컨디션을 평가하지 말고 느껴보기. 하루에 한 번은 의도적으로 속도 낮추기. 쉬는 시간에는 자극보다 안정 선택하기. 잠들기 전에는 다음 날이 아니라 오늘을 정리하기. 이 네 가지는 작아 보이지만 회복의 방향을 바꾸는 기준입니다.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복은 잃어버린 체력을 찾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지금 피곤하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느끼고 있다면 몸이 아직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이 피로를 혼내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이해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관리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